일본에서 소니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이 인상되었죠. 그런데 그 인상폭이 무려 13,000원입니다. 기기값만 인상된 게 아니라 주변 기기 가격도 각각 인상됐죠. 소니는 이를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화, 기타 외부 상황의 변화로 인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가격을 올린 건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소니의 게임 산업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일본 시장은 닌텐도의 독점이었지만 1994년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출시했고 1997년을 기점으로 시장 1위의 자리에 올라서는데요. 소니가 승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청소년과 청년을 공략한 거였어요. 닌텐도는 아이들이 하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은 우리의 게임기. 이건 일본 세가 메가드라이브가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1위를 했을 때 사용했던 전략이기도 하죠. 즉 태생적으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자란 청년층을 노린 것이고 이후 콘솔 게임 산업은 두 가지 형태로 갈라져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은 닌텐도의 게임기, 그렇지 않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기. 이들도 자기 강점을 잘 알기 때문에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는 성인층이 많은 장르와 스케일이 큰 게임으로 성장했죠. 다만 문제는 소니의 상황이었는데요. 원래 소니의 게임 산업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즉 소니 뮤직의 자회사가 맡고 있었지만 PSP와 플레이스테이션 3의 적자로 인해 2010년에 채무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살리기 위해서 SCE를 SNE 플랫폼으로 개칭하고 새로 SCE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념하지요. 일본의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실질적인 SC의 해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후 후속기인 PS 비타의 성적도 안 좋았고 결국 SC는 두 번째 채무촉을 맞게 되죠. 그래서 소니는 SC와 SNE 플랫폼을 합병하여 SIE, 즉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로 재편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푸른 눈의 서양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후 플레이스테이션은 서구권에서 잘 먹히는 게임을 추구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를 추구한 이유도, 이 시점에서 개발되던 콩코드가 PC주의를 추구한 슈터 게임이 된 이유도 당시 서구권에서 이슈가 된 정치적 올바름을 잘 섞어서 서구권 유저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소니의 게임 산업 비즈니스의 중점이 일본이 아니라 서양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게임 시장은 약간의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은 서양권 시장에서 크게 뻗어 닌텐도를 추월하지만 정작 일본 시장은 닌텐도가 반 이상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는 각 회사가 어느 시장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에도 있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 하드웨어 형태보다는 닌텐도 하드웨어의 형태가 일본인에게 더 맞는다 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출퇴근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 등에서 갖고 놀 무언가가 필요한 나라고 또 집이 좁은 사람이 많아서 아담한 TV를 많이 파는 나라죠. 그래서 TV에도 연결할 수 있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TV가 필요 없는 닌텐도 스위치가 딱 맞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는 주된 장르랄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스퀘어 에닉스의 기간 독점작을 제외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로도 같이 나와서 굳이 PS5를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PS5의 크기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소니는 이유를 급격한 외부 요인의 변화,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엔화의 약세가 심각합니다.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진 다도 있지만 그 시작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 것,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일본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일본인들 입장에선 물가가 치솟는데 달러를 화폐로 쓰는 입장에선 물가가 정말 싼 나라가 되었고 졸지에 일본은 꿈에 그리던 관광 대국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내려가는데 가격은 그대로라면 일본 내에서 PS5의 실구매가는 점점 내려가 버리고 말겠죠.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상황인데요. 현재 나이키의 운동화, 반다이의 건프라 등 제품의 물량 부족을 이용한 리셀러들은 어디나 존재하지만 일본에선 아예 회사를 차려놨어요. 보시다시피 개인 셀러에게서 PS5를 매입한 후 바로 포장해서 트럭으로 싣고 나가죠. 게임기, 건프라, 그리고 일본 한정 의류, 신발 등이 이렇게 팔립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수요가 있는 서양권에 말이죠.
즉 일본은 거대한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리셀러들이 조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기도 한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PS5가 유난히 싼 일본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면 전 세계 시장의 가격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선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테고 다른 나라 시장에선 일본발 저가품이 팔리면서 일이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럼 일본 시장은 어쩌는 겁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의 입장에선 합리적입니다. 그럼 일본 시장은 어떻게 하죠? 앞서 말했던 소니는 글로벌 시장에선 점점 성장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글로벌 시장이 중요할 테고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글로벌을 챙기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는 예전의 소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키운 것은 전통의 강호인 일본의 게임 회사였고 일본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일본인을 위한 게임은 정말 중요한 상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는 일본 메이커의 관계에 온 힘을 기울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캡콤, 반다이 남코 등의 회사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게임을 만들기에 소니가 일본 시장을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PS에서 발을 뺄 이유가 없고 그 외 작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소니보다는 기기 보급 대수가 많은 닌텐도에 집중하는 모양새니까요. 또한 마지막 이유도 있는데요. 소니는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가격을 인하하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1994년 소니가 PS의 가격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던 이유는 당시 경쟁하던 한때 시장 1위를 했던 세가의 세턴 그리고 1996년에 닌텐도 64가 발매되기 전에 시장을 최대한 개척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소니는 많은 기기를 보급하고 그 라이선스 비용으로 손해를 충당하는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2 때까지는 잘 먹혔지만 플레이스테이션 3 때부터는 잘 먹히지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기기 개발로 인한 손해를 메울 정도가 되지 않아서 소니의 게임 산업은 2번이나 채무 초과에 빠졌죠. 이후 소니의 게임 산업은 SI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선 기기를 손해보면서 팔아서 예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걸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엔 게임 하드웨어가 곧 플랫폼이라 어떻게든 많이 보급해야 게임을 팔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소니는 스팀에도 게임을 제공하는 등 타사의 디지털 플랫폼에도 게임을 공급합니다. 즉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일부지 전부는 아니죠. 저도 PS5가 없지만 소니가 제공하는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즉 소니는 굳이 PS5를 손해보고 팔지 않아도 자사의 게임을 공급할 수 있는 PC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내에서 스팀의 이용자는 급증하기 때문에 자사 스튜디오의 게임을 파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걸 수도 있겠죠. 즉 소니의 이번 정책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고 그렇다면 외부 상황의 변화가 뭔지도 나름 감이 옵니다. 예전과 달리 게임기를 많이 팔아야 게임 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형태의 유통 채널이 있는데 엔저로 인해 손해보는 상황을 두고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플랫폼의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린 부담없이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게임기에만 집착하는 게 미련할 수도 있겠죠. 현재 소니의 플랫폼은 게임기가 아닌 디지털 스토어 PSN이니까요. 그러니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본 유저들이 소외감을 느껴도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게임 메이커에게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룰이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